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서 출제되는 다항함수의 결정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요, 어렵게 출제되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출제되는 패턴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익혀두시면 다음번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2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일정한 패턴이라는 건 출제 패턴이겠죠? 첫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조건으로 한번 주어지고요. 두 번째, x가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이 문제에선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조건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즉, x가 무한대로 갈 때와 x가 특정한 값으로 갈 때의 극한값 두 가지가 항상 정보로 주어진다라는 것. 그지?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fx의 최고차항. 그죠? 왜냐하면 다항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에 있는 요 다항식은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다항식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은 2분의 1입니다. 즉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fx가 다항함수, 즉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극한값을 갖기 위해서는,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지? 이 최고차항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fx는 2차 함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출발을 하는 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 극한값이 2분의 1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바로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2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뭘 알아낼 수가 있냐 하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죠? 최고차항은 2차면서 그 개수가 2라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두 번째 조건 x가 특정한 값으로 갈 때 극한값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fx의 인수에 대한 정보. 그지? 인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여기서도 봐라.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지. 근데 분모가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3이라는 극한값을 가졌단 말이야. 그 얘기는 분자도 x가 1로 갈 때 0이 되어야 된다. 즉 얘는 0분의 0꼴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x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봐라. 이 두 가지 정보로부터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일단 이 앞에는 2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a 요런 꼴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수, fx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인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끝났어요. 인수에 대한 정보까지 얻어냈다면 우리는 요 식을 그대로 두 번째 조건에 갖다 넣는 거야. 즉 리미트, 또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x-1분의 fx가 이런 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2배 x-1, x-a 이렇게 놓는다라면, 그지? 요게 이렇게 지워지면서 x가 1로 가면 2배의 1-a가 되는데 그놈이 이꼴 지금 3이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요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얘가 3이 되기 위해서는 a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될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fx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f의 얼마 값이야? 2 값이니까 f의 2라는 놈은 우리가 색깔을 바꿔서 써볼까요? f의 2라는 놈은 2 곱하기 여기다 2 넣으면 1이죠. 여기다 2 넣으면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얼마? 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패턴을 파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던 그죠?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다음 문제도 똑같아. 봐. 다항함수 fx가 다항함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놈은 2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x가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배운 대로 한번 표시해볼까? x가 무한대로 가는 조건 하나, 그 다음 x가 특정한 값으로 가는 조건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럼 보자.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분모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런데 2로 이 값으로 극한값을 2라는 얘기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여야 되고요. fx의 최고차항이 x제곱, 즉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로 우리가 극한값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x는 역시 2x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로 출발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즉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을 때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럼 분자도 0이 되어야만 하죠. 즉 x죠.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도 똑같죠. fx는 그죠? 2배의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요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적에 그죠? 요놈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위에 놈은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2배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1 0으로 만드는 주범들은 딱 약분이 되고요. 남는 놈은 자,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분자는 2배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2가 약분되고 마이너스 1이 곱해지면서 a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놈이 3 되는 거니까 아, a는 얼마구나, 2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2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렇게. 그지? 그리고 나서 f의 1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f의 1은 얼마예요? 요거다 넣으면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몇 번? 1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잘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봐라. 역시 이번에도 뭐야?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조건과 그 다음에 특정한 값 1로 갈 때 극한값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fx가 분모에 내려와 있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잘 보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x제곱인데 물론 다항함수 fx고요. 그죠? 요 놈이 3으로 갔대요. 그지? 근데 봐라.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놈이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x제곱이라는 차수가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위에 거가 차수가 더 크니까 3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3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3을 가졌다는 얘기는 분자의 차수도 1차가 돼야 됩니다. 최고차항이. 그지? 그 얘기는 봐. fx에서 x제곱을 빼서 위에가 1차식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지? fx의 최고차항이 x제곱이라는 얘기죠. 개수도 1입니다. 그래야만 x제곱이 빠졌을 때 fx가 1차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만약에 얘가 1차항이 얼마였다고 한다면 그죠? 1차항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ax라고 놨다면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x제곱 빠지고 나면 ax만 남을 텐데 ax 어쩌고 저쩌고가 남을 텐데
요게 최고창의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어야 되니까 그제 A는 얼마라는 거. 이게 3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에는 최고창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랬지만 여기는 최고창의 정보뿐만 아니라 1창의 정보까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봐라. 요러한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X가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써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요 분자가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분모도 인수분해 해보면 0으로 간다라는 요 범인들이 딱 두 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게다가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우린 이제 상수항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봐. 이거 지워지고 나면 결국 얘는 4 플러스 a 분의 2가 돼야 되는데 그지? 요 놈이 1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fx가 여기가 뒤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f의 이 값은 우리가 그죠?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f의 이 값은 4 플러스 6 빼기 2 해서 8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지? 따라서 정답은 5번에 있네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고창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1창에 대한 정보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봐라. 무한대로 가는 조건이 한번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값 1로 가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주어져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또 뭐냐? 봐. 첫 번째 조건에서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분모가 무한대로 가요. 아, 그렇다면 얘가 극한값 0을 가졌으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야만 되고 최고창의 개수의 b가 답이겠구나. 근데 최고창의 개수가 b가 답이라면 이 x세제곱의 개수가 0이어야 되거든.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fx가 그죠? 2차 이하의 다항함수구나. 왜? 이게 0으로 갈 때는 얘기가 달라지잖아. 그지? 극한값이 0이라는 얘기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는 작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라고는 fx가 2차 이하의 다항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즉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1차 함수일 수도 있고 상수함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봐라.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이 됩니다. 그지? 그러면 분자도 0이 되어야만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봐. fx라는 놈이 x-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건 안단 말이야. 그런데 2차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봐. ax 플러스 b의 꼴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왜? 만약에 얘가 1차식이라면 a가 0이면 되는 거거든. 그죠? 예,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 문제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2차 이하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반드시 ax로 두고요. 혹시 얘가 1차식이 될 가능성은 a가 0이다 라는 거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끝났어. 그럼 이제 다 조건이 왜 주어졌는지 안다 이거야. 하나가 더 있어야만 얘네들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죠? 따라서 보세요. 그죠? 아직 우리가 나 조건을 다 이용을 안 했군요. 나 조건을 이용을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x-1분의 x-1과 ax 플러스 b고요. 그 다음 요건 없어질 테니까 1을 넣으면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놈이 1이라는 거. 이렇게 식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a, b 값을 각각 구하진 못하니까 그래서 다 조건이 주어진 거고요. 자, 방정식 얘의 한근이 2란 얘기는 요 방정식에 x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x 대신에 2를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1 곱하기 2a 플러스 b가 바로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식 하나와 우린 식 두 개를 얻은 거잖아요. 그죠? 네, 요거식 하나와 결국은 2a 플러스 b가 4라는 식을 얻었으니까 요 둘을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주면 a는 3 떨렁 남고요.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따라서 fx는 a 대신에 3, b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3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네, 따라서 f의 3이라는 놈은 얼마야? 이거는 2 곱하기 7 해서 얼마? 14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14가 됩니다. 오케이? 네, 간단하죠? 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보면요. 봐. 다항함수 fx가 또 주어졌죠? 뭐가? 무한대로 갈 때의 조건과 그 다음에 특정한 값으로 갈 때의 조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x제곱분의 요 놈이 마이너스 11로 극한값을 마이너스 11을 가졌다는 얘기는 봐라. fx가 일단 분자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1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돼야 됩니다. 분자가. 근데 분자는 fx에서 x세제곱을 뺀 게 분자니까 결국은 여기에 x세제곱이 있었어야만 요게 빠지면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1x제곱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 그래야만 x제곱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고차항뿐만 아니라 x제곱항에 대한 정보까지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봐.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면 fx도 반드시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게다가 요 나머지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바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2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요 둘을 곱해서 2창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ax제곱과 요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밖에는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a-1의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1x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요거 지저분한 거 지우고 a 대신에 여기를 뭘로? 마이너스 10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요러한 센스를 보이셔야 됩니다. 됐죠? 그치? 그럼 보자 이제. 그대로 이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x가 1로 갈 적에 x-1분의 x-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x-1은 약분돼서 없어질 테고요. 남는 놈은 1-10 플러스 b가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데 이놈이 이미 마이너스 9니까 b는 이꼴 0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따라서 fx는 그냥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즉 이거 전개하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1x제곱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0x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봐. 이제 문제는 뭐 간단한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극한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봤자입니다. 자, x는 그대로 두고요. f에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x 세제곱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11 플러스 x분의 10 요렇게 정리가 되죠.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얘는 x제곱분의 1 빼기 x분의 11 플러스 10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요놈 0, 요놈도 0, 남는 것은 10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충 몇 가지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변하지 않는 패턴은 무한대로 갈 때의 조건 하나와 특정한 값으로 갈 때의 조건 하나, 무한대로 갈 때의 조건은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 차수에 대한 정보까지.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플러스 알파까지 얻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정한 값으로 갈 때의 조건은 인수에 대한 조건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러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